한국의 승리를 축하한다. 자신감과 좋은 기량으로 높은 수준의 축구를 팀과 개인 단위에서 펼쳐 보였다. 이런 경기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져야 한다. 한국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정기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최고 수준의 개인 능력을 갖췄다. 이 발언은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은 아니죠. 중국을 맡고 있는 세리베 출신 양코비치 감독입니다. 경기 전에도 한국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지만 경기 후에 실제 겪고 나서는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는 기분 좋은 발언까지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뭔가 후폭풍이 일어날 것 같지만 중국이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 팬들도 언론들도 한국을 어나더 레벨로 인정하면서 존경심을 표했으니까요. 선수들은 손흥민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손흥민 홀로 2골의 어시스트까지 농락을 당했고 경기력 면에서는 공격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홈에서 유스팅이 제로였으니까 굴욕 중에 굴욕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원맨쇼로 선진 경기장을 도서관으로 만들고 손흥민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장센룽은 손흥민이 아니라 조규성 머리채를 잡으면서 경고를 받는 황당한 플레이까지 저질렀죠. 장센룽은 경기 전 조규성도 언급했었는데 이 두 선수는 작년에 있었던 풋볼 챔피언십에서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규성이 주천재와 장센룽 사이를 뚫고 가볍게 득점하면서 3대 0으로 승리했었죠. 참고로 주천재도 이번에 황희찬의 발을 걸어서 페널티킥을 선언받은 현역 센터백입니다. 그때를 기억한 장센룽은 조규성에 대해서 조규성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2개의 헤더골을 넣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런 조규성을 상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승부할 것이라면서 역시나 근거 없는 자신감을 뽐냈었고 그 자신감의 결과는 공중 헤드락으로 조규성의 헤드밴드를 아예 벗겨버린 겁니다. 짜증 났겠죠. 이미 손흥민에게 멀티골을 허용한 뒤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입으로만 수비하던 장센룽은 평점은 5.7점, 중국 3백 중에 최하 평점을 받았고 패스 43개를 시도해서 성공률 86%, 롱볼 4개 시도해서 4개 전부 다 실패, 6번의 볼 경합 중에 4번이나 패배하면서 정말 그 인터뷰 수준에 걸맞는 실력으로 중국전 패배의 원흉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에서 손흥민과 비교하던 슈퍼스타 우레이, 의외로 한국 손흥민과 맞대결이 처음인데 그만큼 은근히 약간은 견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손흥민을 언급하는지 궁금한 마음도 분명 어느 정도 있었고 우레이는 실제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에서 18골을 넣으면서 득점 순위 2위였거든요. 그러나 우레이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기대 이하로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패스 18개 중에 11개 성공, 슈팅은 아예 제로. 눈에 띄는 활약은 손흥민이 세레머니를 하자 갑자기 다가와서 손흥민의 팔을 붙잡고 항의하는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자국민들이 한국 애국가 부를 때 야유하고 페널티킥 찰 때 얼굴에 레이저 쏠 때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손흥민이 멀티골 넣고 쉬 세레머니를 하자 다가와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던 우레이. 결국 후반 67분에 심판에게도 대들다가 경고를 받고 4분 뒤에 무기력하게 교체됐죠. 차라리 골이 아니더라도 진짜 뭔가 번뜩이는 그런 한 장면이라도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은 후반 55분에 예상치 못한 라보나킥으로 황인범에게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굳이 골 장면이 아니더라도 충격적인 정말 클래스 넘치는 장면이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발에서 나왔다면 인정할 텐데요. 괜히 손흥민을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탑4인 토트넘의 캡틴은 당연히 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받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라는 걸 몰랐던 걸까요?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ESPN에서는 손흥민이 2골을 터뜨리면서 완벽한 활약으로 중국을 침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화요일 선전에서 중국을 3대 0으로 완파한 경기에서 손흥민은 2골을 넣고 3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다. 이로써 한국은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의 시작을 2연승으로 장식했다라면서 손흥민이 원맨쇼 활약으로 중국을 이기고 월드컵 예선에서 순항 중이라고 전했죠.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도 손흥민의 중국전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선진 경기장을 가득 채운 4만 명의 중국 관중들 앞에서 손흥민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31살의 손흥민은 파포스트를 노리는 날카로운 헤더로 중국의 골문을 갈랐고 후반전에는 어시스트까지 기록했다라면서 손흥민이 3골 모두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국한테 졌던 태국은 싱가포르를 3대1로 이겨서 중국보다 골 득실이 앞섭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계속 헛소리를 한다면 태국에게 일부러 1점 차로 패배해서 중국을 탈락시켜버리자는 말도 나오는데요. 스포츠 정신을 생각하면 그래선 안 되지만 애국가를 부를 때 야유를 하던 행동과 경기 중 보여준 여러 비매너 행위들은 물론 경기 후 심판 매수설이나 손흥민 비난 등 어이없는 보도를 하고 있는 중국 매체들을 보면 정말 홧김에 그래버렸으면 좋겠긴 합니다. 토트넘의 캡틴이 맹활약한 경기다 보니 해외 토트넘 팬들의 시선도 많이 몰렸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라보나킥을 하던 순간 등 주요 장면마다 즉시 공유하고 댓글을 달면서 중국전을 지켜보는 팬들이 많았죠. 하지만 역시나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건 손흥민의 헤더골 장면이었습니다. A매치 경기 기준 손흥민의 헤더골은 무려 425일 만에 터진 희귀한 장면이었는데 양발잡이라는 초강점이 있는 반면에 머리로 득점하는 장면은 매우 드물었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골을 헤더로 넣으면서 해외 팬들도 열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우, 정말 환상적인 헤더골이었어. 손흥민이 머리로 골을 넣는 게 도대체 얼마만이야? 이걸 라이브로 본 건 행운이다. 내 기억으로는 2시즌 전에 번리전 때 헤더골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분명 그 사이도 있긴 있을 거야. 나는 손흥민의 토트넘 득점 영상을 모두 챙겨봤는데 그 중에 손흥민의 헤더골은 딱 2개밖에 없었어. 2개는 아니고 아마 4개 정도 있을 거야. 사실 손흥민이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차느라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손이 헤더골이라고? 이건 헤트트릭보다 귀한 장면이다. 이강인의 코너킥은 엄청나게 정확했고 손흥민의 헤더도 완벽했다. 이강인을 보니 메디슨이 그리워져. 왜 케인이 손흥민의 가면을 쓰고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 나온 거지? 방금 헤더는 도대체 뭐야? 손흥민이 머리로 득점하다니 스트라이커의 면모가 드디어 완전히 폭발하는구나. 이 세트피스 장면은 교과서에 실어도 될 정도로 완벽했어. 또 크게 화제가 됐던 장면은 라보나킥인데 옛날에 토트넘에 있었던 에릭 라멜라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뜨거웠던 반응은 손흥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손흥민은 믹스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 그동안의 손흥민답지 않게 약간 감정이 실린 매우 솔직한 발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나를 많이 신경 안 쓴다, 어떻게 막는지 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축구를 하면서 모든 선수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에 있어서는 대표팀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자고 생각했다라면서 중국의 도발에 대한 답변을 필드 위에서 플레이로 보여주면서 증명한 손흥민입니다. 토트넘 팬들 역시 중국의 황당한 발언은 캡틴 소니가 제대로 참교육해줬다면서 중국전 미친 활약에 찬사를 보내줬고요. 중국 관중 중에는 손흥민 팬들도 눈에 띄면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한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토트넘 유니폼 자체가 손흥민을 상징하고 그건 한국을 응원하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큰 싸움까지 번지기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간 분, 깡다구도 대단하긴 하네요. 손흥민의 생애 첫 중국 원정 경기에서 대단히 만족했던 만큼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유럽 축구 모드로 가볼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